주 동안 가장 화제가 된 말들을 통해서 이번 주 정치를 평가하는 코너죠. 말. 오늘도 함께해 주실 말 감별사 두 분을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반갑습니다. 오세요. 두 분 다 마이크를 잡고 방송을 하셨던 분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말 욕심 많은 거는 인정하십니까? 인정? 아니 저는 인정. 저는 그래요. 열심. 아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오늘 미리 좀 합의를 봐야 될 것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꼭 먼저 소개하는 분의 그 방송 분량이 좀 많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예. 그래서 뒤에 소개하는 분의 분량이 확 좀 줄어드는 아이고, 네. 속된 말로 방송 용어로 찌그러지는 경향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쭉 세워보니까 박 의원이 두 번 먼저 하셨고 김 의원이 두 번 먼저 하셨고 네. 공평하게 두 번씩 하셨더라고요. 앞으로는 누가 먼저 하시든 뒷분의 분량 확보를 위해서 좀 배려를 해주시는 이런 아량을 부탁드리고요. 너무 길어지면 제가 종을 치겠습니다. 우리가 여당이니까요. 야당에게 충분히 배려를 하겠습니다. 아니, 종침은 무조건 넘어가셔야 돼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말 확인을 하죠.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골라오신 말부터 그럼 틀어주십시오. 제가 하나 재밌는 걸 드릴게요. 여러분은 절대로 사고를 치면은 전화기를 뺏기면 안 됩니다. 이거 하나만 분석하면요. 여러분들이 이 전화기 산 이후로 어디서 무슨 짓을 몇 시에 뭘 했는지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절대 뺏기면 안 돼요. 음질이 썩 좋지는 않은데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재미있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은 절대로 사고 치면 전화기를 뺏기면 안 됩니다. 이거 하나만 분석하면요. 여러분들이 이 전화기를 산 이후로 어디서 무슨 짓을 몇 시에 뭘 했는지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절대 빼앗기면 안 돼요. 2016년 11월 24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어디서 한 얘기인가요?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 그 하야 촉구 강연에서 했던 발언이죠. 강연에서 네. 했던 발언. 이 2016년 발언을 골라오신 이유는 뭘까요? 이 타임머신 타고 가서 이게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셨을 것 같은데요. 심각한 뜻은 없습니다. 그 이재명 그 지사님의 최측근으로 불렸던 유동규 이제 전 본부장이 검찰 압수수색을 당했죠. 네. 근데 그분이 창문으로 뭘 던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휴대폰이었다. 예. 그래서 보통은 제가 조용필님의 창밖의 여자는 들어봤지만 창밖의 휴대폰은 제가 처음 들어봐서 이게 순식간에 이제 그분이 당황하셨으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아마 이재명 지사님이 과거에 사고 치면 전화를 뺏기지 마라라는 공개 강연을 했을 때 무리를 빚은 게 있긴 했는데 그때의 이재명 지사님을 그 충성심으로 모셨던 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본능적으로 학습이 되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증거인멸의 혐의가 이제 다시 추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분들을 이렇게 마음 아프게 하고 있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이 피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치권이 죄송하죠. 다 이렇게 묵묵하게 열심히 일하신 분들한테 허탈감을 안겨주는 이런 수천억 대의 로또판에 대해서 정치권이 서로 탓하며 정쟁을 하기 이전에 그리고 증거인멸하기 이전에 검찰 수사에 당당히 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본인은 창밖으로 던졌다는데 이건 네. CCTV에 잡힌 건 아니에요. 던지는 장면이. 네. 잡힌 건 아니에요. 그리고 검찰이 아무리 뒤져도 그걸 지금 못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팩트는 결론적으로는 휴대폰 압수수색에 실패했습니다. 유동규 씨 휴대폰 검찰이 확보 못했습니다. 박 의원님, 네네. 이게 지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죠? 저도 지금 유동규 전 이제 기획본부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제 본인이 예. 휴대전화를 이제 창밖으로 던졌다. 그 얘기를 이제 기사를 봤는데 예. 지금 이제 김은혜 의원이 그 선택한 말은 2016년 11월 24일 날 광진 청소년 수련관에서 열린 박근혜 하야 촉구 시국 강연 중에서 얘기를 한 건데 네. 그 당시 이제 재밌는 얘기 하나 알려드리겠다고 하면서 언론에서도 그 휴대전화 관련된 사례들이 그 당시 많이 언급을 됐었습니다. 이제 수사 과정에서 그 사례를 하나 이제 얘기를 하면서 얘기했던 건데 그래서
휴대전화 이제 뺏기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그러니까 강의를 하면서 이제 현장 분위기 그 당시 시점에 맞는 분위기를 이제 얘기한 것인데 우리가 비교의 척도를 이제 얘기를 할 때는 시간과 공간을 꼭 고려를 해야 되는 건데 아하. 2016년 그 당시 박근혜 정권에 대한 박근혜 하야 촉구 시국 강연과 2021년 이 시점을 단순 비교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리고 수평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그 유동규 씨 관련된 지금 얘기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긴 한데 네. 우리나라 이제 수사기관의 과잉 수사라든가 이제 별건 수사에 대한 얘기들이 워낙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사관들이 이제 수사를 압박하기 위해서 수사 대상을 압박하기 위해서 당초 그 혐의와 관련 없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탈탈 터는 경우가 이제 비일비재했는데 별건 수사. 그런 내용들에 대한 것을 2016년도에 이제 언급을 한 내용을 가지고 아. 지금 이 시점에서 단순 비교, 특히 이제 수평적 비교라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비교인데 지금 이 시점을 그걸 가지고 비교하는 것이 맞지 않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네. 저는 오늘 아침 기사만 하더라도 당시에 이 화천대유 사업자를 선정하는 결정적인 주도를 했던 사장 직무대행이 유동규 전 본부장이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그렇게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 화천대유 측에 그 거액의 배당금을 요구했다라는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수천억 원의 이익을 특수 몇 명이 개발 정보와 함께 가져갔다면 이건 범죄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당당하게 말씀하셔야 된다 생각해요. 특히 이재명 지사님으로부터 과거에 시설관리공단에 이분이 임원으로 채용이 됐었고 그 뒤에 이재명 지사님 밑에서 승승장구해 오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휴대폰을 던진 건 사연이 있었다라든지 내가 술 먹고 나와서 죽으려 했다라는 식으로 국민들에게 피해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이제 지금 이제 화천대유 관련된 이제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네. 않습니까? 당연히 이제 이재명 지사님도 이 관련된 수사와 조사가 조속하게 진행되고 적극적으로 수사가 진행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지금 이 화천대유 관련된 부분은 이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검찰이 지금 국민의힘 부동산 비리 게이트 관련된 비리 규정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검찰 수사. 네, 검찰 수사. 그래서 지금 서울지검 경제범죄 형사부에서 지금 맡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또 경찰은 경찰 내사에서 이제 수사로 전환해서 네. 화천대유 자금 흐름하고 관련자 조사를 지금 경기 남부청에서 배당을 해서 좀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매우 중요한 게 또 이제 공수처인데 곽상도 의원 그러니까 김만배 대주주죠. 화천대유. 그 김만배와 이제 곽상도의 관련성 그리고 곽상도 의원의 아들의 50억 퇴직금을 받은 사유 이것이 이제 고발장이 접수돼서 이제 공수처로 지금 넘어간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크게 이제 세 가지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이 세 가지 흐름과 더불어서 지금 김은혜 의원이 얘기한 유동규 씨 전에 대한 예. 조사도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맥락이 지금 잡히고 있는 것이죠. 큰 흐름에서 그 관련된 조사들이 계속 이루어질 거로 봅니다. 지금 두 분이 이제 내용을 가지고 이게 누가 몸통이야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쉽지는 않으실 텐데 저는 요 질문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럼 이 수사 이렇게 검찰 따로 경찰 따로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이낙연 캠프 얘기처럼 합수본을 만드는 게 낫냐? 아니면 국민의힘 주장처럼 특검으로 가는 게 낫냐? 이 수사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은혜 의원님? 저는 특검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검으로 가면 너무 정쟁으로 흐르지 않겠느냐 대선 앞두고 이게 지금 이재명 캠프의 반론인데요. 아니 근데 수사를 하는데 왜 정쟁이 벌어집니까? 정쟁은 민주당과 그리고 그 도전으로 인해서 특검 수사를 그러니까 회피하면서 정쟁이 벌어지는 거죠. 수사에 들어가는 건 2달이면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재명 지사님이 본인이 직접 설계를 하셨다고 하고 그 실무를 유동규 당시 사장 직무대행이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천문학적인 로또판을 누가 깔았는지 그리고 이 판으로 인해 수천억 원이 누구에게 들어간 건지 이 부분을 본질을 파헤쳐야죠. 제가 대장동이 지역구인데요. 네. 여기에 지금 공영주차장 하나 없어요. 그리고 공원도 변변하게 없습니다. 제가 어제 주민분들과 자정까지 예.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하려고 주민분들한테 서명을 받았거든요. 예. 근데 그 자정 넘은 시간에도 슬리퍼로
나오시면서 주민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예. 평생 열심히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으로 내 집 하나 겨우 장만했는데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도로, 학교, 공원, 주차장, 변변히 주민들은 받은 게 없이 다 화천대유라는 영문 모를 사람들에게 다 넘어갔다. 그러면 주민들에게 돌아와야 되는 이 개발이 누가 가져간 겁니까? 그러면 주민분들에게 저는 적어도 이 설계를 하고 그걸 실행하신 분은 사과라도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정치인으로서 죄송해요. 곽상도 의원님 아드님 문건 대해서 상식적이지 않죠. 퇴직금은. 그래서 저도 국민의힘의 일원으로서 국민께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특검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곽상도 의원님이건 아니면 이재명 지사님 시절이건 모두 여야가 이거는 정쟁으로 가지 말고 진영 논리를 따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피해를 받고 국민들 편에서 설 수 있는 그런 정치가 돼야 된다고 자, 생각하기 이제 때문이죠. 그 특검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하고 제가 다른 얘기까지 좀 언급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인데요. 이번에 네. 이제 특검 관련된 내용들을 쭉 살펴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한국 정치사에서 특검들이 있었는데 특검은 그 이전에 이제 사전 단계와 이제 사후 단계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건데 대부분 특검은 검찰 수사라든가 경찰이 조사한 이후에 이제 특검이 됐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 보통 일반적인 과정이었고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가 충분히 되고 경찰 조사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제 특검이 됐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특검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특검 법안도 만들고 특검 추천 임명이라든가 특검 수사 구성 이 사무실 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좀 걸려요. 우리나라 지금 특검 과정들을 보면요. 그래서 지금은 단계적으로 볼 때 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검찰의 조사와 경찰의 조사와 공수처가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또 이제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하는 건데 이번 이제 화천대유에 대한 국민의 관심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예. 이 일을 처리하는데 공당의 태도가 어떤 거냐를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공당의 태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당에서 예. 지금 그 곽상도 의원의 아들의 50억 이 퇴직금이냐 뭐 위로금이냐 성과금이냐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추석 전에 김기현 원내대표라든가 예. 그러면 이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당에서는 명확하게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덮은 의혹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공당의 원내대표라든가 지도부가 그럴 태도가 아니었다. 그리고 곽상도 의원에 대한 문제도 탈당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항상 사전 조사 그리고 사후 징계 이런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공당의 모습을 볼 때는 이 모습을 전체적으로 볼 때는 덮는 모습이었다. 이것이 과연 올바른 태도였느냐라는 것을 네.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사과 판을 이런 판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최소한 이재명 지사가 사과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조금 전 그 물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요 화천대유 관련된 조금 전에 부분. 김은혜 의원님 말씀하신 화천대유와 관련해서 이런 판이 벌어진 것 자체에 대한 어떤 사과. 그러니까 관리 우리나라의 책임. 이 공영개발, 공공개발, 민간개발이 이제 있어 왔던 문제였는데 그러니까 공공개발의 형태에서 민간개발을 추진하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고 그 로비 의혹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실질적으로 공영개발이라고 하는 형태에서의 그 수익구조에 대한 부분들을 시민과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그 성남 이 대장동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는 상당히 선진 모델이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나눠가야 되는 거냐면 그 민간 개발에 의한 수익 구조가 관련된 부분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사실 이제 주주라든가 이 배당이란 민간 영역이기 때문에 잘 몰랐던 영역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오늘 이번 사건을 통해서 다 드러나게 된 것이죠. 어제 이재명 지사가 토론회 중에 만약 유동규 씨가 이 건과 관련해서 어떤 유착에 뭔가가 드러나면 정치적인 책임을 지겠다 그러셨거든요. 그거에 대한 좀 보충 설명이 가능합니까? 어떤 의미인지. 거기까지는 제가 뭐 잘 모르겠는데 이런 의미일 수 있겠죠. 정치적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유동규 씨가 경기도 쪽에서 일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성남 도시개발공사에서 네. 일을 했다라는 측면에서는 도의적 책임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사나 시장으로서의 있었던 역할에서 그것을 충분하게 막고 그다음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책임을 지겠다 이런 의미로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김 의원님 마지막 발언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죠. 네. 그 성남시장으로서 당군일의 최대 치적이라고 하셨으면 특검을 마다할 이유가 없으시고요. 그 뒤에 이건 국민의힘 게이트다라고 다시 말씀을 바꾸셨는데 그러면 더더욱 특검해야죠. 몸통이 국민의힘인지 아니면 이재명 지사님 성남시장 시절의 게이트인지는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대장동 원주민들도 헐값에 자신의 땅이 사실상 반강제 수용이 돼서 정든 터전을 떠나야 했는데요. 이게 외피만 공공을 입혔죠. 즉 공공의 이름으로 땅을 수용을 하고요. 그리고 자신들은 비싼 값으로 되팔았습니다. 비싼 분양대금 주민들이 물고 와가지고 폐허 같은 터전 위에 서 있죠. 이 부분에 대한 알겠습니다. 책임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지금 청취자 질문 하나가 들어와서 이것만 네. 좀 하고 갈게요. 그 정치적 책임이 네. 혹시 어떤 후보직 사퇴 아이, 뭐 이런 그건 왜 그건 그러- 왜 아닌 그러십니까? 거죠. 어제 그 해석을 두고 막 분분한 또 얘기들이 막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죠. 어떤 지도자라고 했을 경우에는 모든 부분에 대한 다 책임을 제가 아까 국민의힘의 공당에 대한 책임도 얘기했고 네네. 시장과 도지사 역할을 하면서 일에 대한 부분들은 다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 책임이 있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한 것이죠. 대통령 후보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대통령 후보로서 어떤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도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 책임을 다 수행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해석이 또 막 분분하게 나와서 캠프분이 네. 나오셨길래 조금 더 정확하게 보충 설명 부탁드렸고요. 넘어갑니다. 제가 좀 종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박성준 의원이 골라오신 말 들으시겠습니다. 로또처럼 그게 이상한 거래가 하나 터져버렸어요. 그거는 참 나는 보기 좀 기이하다. 이 정상적이지가 않다. 그럼 그 배경도 있을 거다. 자, 이것도 역시 음질이 썩 좋지 않아 제가 읽죠. 로또처럼 그게 이상한 거래가 하나 터져버렸어요. 좀 기이하다. 정상적이지가 않다. 그럼 그 배경도 있을 거 아닙니까? 지난 9월 29일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 경선 후보가 한 말. 박성준 의원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윤석열 전 총장 그 부친 집을요. 지금 화천대유 소유자 아니에요? 김만배란 이름, 예. 만배 이름도 참 특이한데 김만배 대주주의 친누나가 윤석열 전 총장의 부친 집을 매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홍준표 후보가 얘기한 것처럼 이 로또처럼 이상한 거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김만배의 친누나는 누구냐면 천화동인이죠. 천화동인 3호의 또 이사란 말이죠. 네. 이런 경우를 볼 때 참 기이하다. 지금 윤석열 후보가 얘기하는 여러 가지 좀 뭐 우연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연치고는 제가 볼 때는 필연으로 좀 간 거 아니냐. 아, 우연치고 너무 필연 느낌이 난다. 필연적 느낌, 의혹을 지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로또처럼 이상한 거래가 됐다. 이것을 아마 홍준표 후보가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김은혜 의원님. 저도 우연치고 너무 극적인 우연이라고 생각해요. 그 상식적이지가 않죠. 근데 동시에 이런 질문도 드리고 싶어요. 어떤 질문이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극적인 만남이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만나서 뭘 했냐. 그게 본질이죠. 아하. 이게 뇌물이었을까요? 뇌물이면 시세보다 훨씬 더 비싸게 윤석열 후보의 아버님에게 드려야 그게 뇌물이죠. 근데 시세보다 싸게 줬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뭐 20억 정도 하는데 19억에 팔았다면서요. 네. 그러면 1억 정도 이득을 본 거 아니에요? 그 당시 시세로 보면 김만배 씨 누나가요. 그럼 윤석열 후보 아버님이 뇌물을 줬다는 건가요? 김만배 씨 누나에게요. 그러니까 뭐가 의혹이고 뭐가 불법인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물어주셔야 된다. 저는 그건 물론 제가 좀 자, 박 의원님, 말씀드릴게요. 네,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2009년 시점으로 좀 돌아가야 되는 건데 이제 부동산 거래가 2년 전에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윤석열 후보가 그 당시 중앙지검장했어요. 근데 검찰총장 유력한 후보였고 이제 청문회를 아마 준비하고 있는 시기였던 것 네. 같은데 이것은 이제 이렇게 봐야 되죠. 윤석열 후보 이제 부친이 김만배 그 대주주의 누나에게 이제 시세보다 싸게 판 것은 다운 계약서 우리가 얘기한 세금 탈루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는 걸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다운 계약서요. 그 다음에 이 시점이 좀 매우 중요한데 윤석열 후보 측이 2019년에 주택을 급히 팔 이유가 없다면서 아버님의 건강 문제를 언급을 했지만 당시 이사 예정이었던 아파트의 잔금이요. 네. 4월 15일에 이미 지급한 상태였고 급매로 내놓은 이 주택의 잔금 지급은 7월 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해명이 맞지 않다 이렇게 좀 얘기해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시세보다 싸게 팔았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혹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거 왜 그랬을까?
일반적인 아파트 거래를 할 때 정상 가격을 하는데 네. 지금 시세보다 30%를 싼 가격에 팔았다는 것 자체가 그거는 상당히- 조금 정정을 좀 해야 될 것이 아까 이상일 의원이 그 캠프 분이 나오셨는데 네네. 30억인데 19억에 팔았다라는 거는 요거는 지금 시세를 2019년으로 적용시킨 이건 것이다. 그 당시 시세는 20에서 21억이다 또 그러시더라고요. 하여튼 뭐 지금 예, 얘기한 것처럼 시세보다 싼 시세보다 건 싸게 맞아요. 팔았다라는 네네. 부분에 대해서 예. 의혹의 시선이 될 수밖에.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윤석열 전 총장이 중앙지검장이었다라는 부분이고요. 예. 그 시점을 상당히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가 뭐냐면 윤석열 후보 측에서 10곳의 중개업소에 금매로 내놨다 이렇게 해명했는데 예. 실제로는 윤석열 부친의 주택은 거래 당시에 중개사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좀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볼 때 그리고 김만배가 도대체 누구냐예요. 도대체. 그러면 윤석열 총장과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건데 김우겸 의원이 지금 얘기하지 않았어요. 윤석열 전 총장이 특히 이제 어떤 관계를 갖고 있냐면 박영수 특검의 최측근이 누구였냐면 윤석열 전 총장이에요. 그 당시 특검 때 수사팀장으로 박영수 팀장이었죠. 특검이 임명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당시에 이제 언론에 있을 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언론이 김우겸 위원의 말에 의하면 당시 특검이 수사팀장을 누굴 시키면 좋겠느냐라고 이제 박영수 특검이 얘기를 하니까 네. 김만배 씨가 당시 법조 출입 기자 아니었어요? 서결이 형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추천을 거예요. 했다. 네, 그만큼 뭐냐면 여기에는 김만배 대주주가 곽상도 의원하고 가깝다라는 거 이미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박영수 특검하고 더 가깝고 또 박영수 특검은 누구예요? 윤석열 총장을 꼭 데리고 다녔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이 연결고리 상에 보실 때 우연치고는 너무 필연에 가까운 거 아니냐. 그리고 국민의 시선을 봤을 때 이것이 석연치 않다라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이런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인 의원님. 의혹은 육하원 측이 분명하게 제기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어디 나가가지고 밥 누구랑 먹을까 할 때 성준이 오빠랑 먹을래요라고 하면 저희 둘이 게이트로 연결된 사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다운 계약서 또 정확한 감정 평가서를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화천대유든 아니면 대장동 게이트를 보면 본질은 국민들에게 천문학적인 그런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돈이 누군가에게 싹쓸이해서 잔치상으로 바쳐졌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형님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조직폭력배도 아니고요. 국민들은 지금 살기가 힘들어서 천불이 나는데 형님과 개발 정보와 그리고 이 권력층이 같이 맺혀져서 이런 게이트가 일어난 걸로 보기 때문에 저는 빨리 이거 특검 수사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거를 동문서답을 하시거나 그러니까 다른 캠프 측에서요 막말로 이걸 덮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질을 듣고자 하는데 설명을 안 하시고 성부터 내시니까 저는 국민들은 더 깝깝해하실 것 같아요. 얘기도 좀 한번 드려야 되겠네요. 그 윤석열 후보가 검찰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그런데 지금 이번에 화천대유 관련된 대주주와 김만배와 연결된 사람이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박영수 특검의 딸이 거기서 일을 했단 말이에요. 직원. 그리고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일했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윤석열 후보의 부친까지 지금 이름이 이제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고 당시에 수원지검장이었던 강찬우 검사 네. 또 이경재 변호사 이경재 변호사도 검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이런 검찰 출신들이 다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하면은 이번에 윤석열 후보는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죠. 곽상도 의원에 대한 부분을 수사를 해라. 공정하게. 그리고 이거에 대한 것들이 검찰 관련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 맞지 않겠냐. 이렇게 후보로서 얘기하는 것이 마땅하다. 오히려 검찰의 선배로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제가 이번에 쭉 보니까요. 곽상도 의원 아들 건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가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못 들어봤습니다. 맞나요? 얘기를 했나요? 김은혜 의원님. 잘 제대로 얘기하는 모르겠는데요. 것들. 예? 당연히 이런 의혹이 있으면 뭐든지 수사하라고 하는 입장으로 들었는데 지금 이 사안의 본질을 자꾸 저희가 회피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검찰 수사에서 나오는 거 보면 어차피 이 천화동인 그리고 화천대유의 실질적으로 대표 역할을 했던 김만배 그다음에 유동규, 이재명 지사님의 측근이라 불리는 유동규, 남욱 이분들이 서로 어떻게 돈이 오갔는지에 대해서 지금 돈다발까지 검찰 수사가 사진과 함께 수사하고 있다고 하는데 국민들의 억장 무너지게 했던 이 설계에서 돈이 오고 갔다면 그 로비 의혹에서 파야죠. 그리고 그 뒤에 아까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그러면 권순일 대법관 이제는 대법관 아니시지만 권순일 당시 대법관님은 이재명 지사님에 대한 무죄
취지의 의견을 내신 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강천우 지검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지사님의 선거법 위반 수사를 옆에서 도와주셨던 분입니다. 그러면 공통분모를 찾자. 그렇게 얘기하면 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정쟁으로 몰아가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거죠. 자, 예, 여기까지 일단 어차피 이 이야기는 우리가 끝도 뭐 없는 수사권이 얘기인가요? 없기 때문에 끝도 없이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양측에서 보시는 그 포인트들이 뭔가는 여러분이 아마 그럼요. 인지를 예, 하셨을 예. 거예요. 아, 이 포인트와 이 포인트를 봐야 되는구나는 우리 청취자들이 충분히 인지하셨을 거라 생각하면서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광고 하나만 하려고 하는데. 아, 지금 알겠습니다. 방송 어우, 사고가 날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